이번 시간에 색채 심리의 첫 번째 과목이죠. 첫 번째 색채의 정서적 반응서부터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색채 심리라고 하면은 색채에 대한 것들이죠. 색채 심리, 색채의 정서적 반응에서 첫 번째 색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심리는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사람의 심리, 어떠한 심리, 뭐 여자의 심리, 남자의 심리, 아니면 친구의 심리, 뭐 부모님의 심리, 아니면 내 동생의 심리가 어떤 상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색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를 하는 학문이 색채 심리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색채의 정서적 반응의 첫 번째 색채 심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자, 이 색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색채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학문이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우리가 지각을 먼저 하죠. 그래서 사람 눈에 의해서, 자, 빛에 의해서 사람의 눈에서 요게 인해서 어떻게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히죠. 자, 망막에 상이 맺히면서 그 빛이 색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대뇌까지 전달이 되는데, 대뇌까지 전달될 때까지의 색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봐도 빨간색처럼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빨간색을 잘 못 보거나 뭐 녹색을 못 보거나 그러면 색깔이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색맹이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가지고 눈을 통해서 인지를 할 때, 지각을 할 때는 동일하게 뭐 아무 느낌 없이 똑같이 지각을 한다는 거죠. 그 지각의 과정이 일어나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느냐 하면, 뭐 주변의 환경, 가정 환경, 배경, 문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이런 것들, 지역, 풍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으로 어떠한 색을 보면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색채 심리라고 하는데, 자, 이 색채 심리 같은 경우 주관적으로 나타나긴 하나, 어떻게 동일한 문화적 배경이나 동일한 환경이나 동일한 주거 환경 아니면 뭐 지역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주관적이긴 하지만 같이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정의를 해놓는 거죠.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정의해 놓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들을 연구해 가지고 뭐 통계학적으로 내놓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경험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심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 첫 번째 색채 심리에 대해서 보시면, 자, 색채와 관련된 인간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색채의 반응을 연구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반응을 연구할 때는 대비, 조화, 잔상 이러한 영향들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을 연구할 때, 사람의 반응을 연구할 때 이 사람의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주거 환경, 그 다음에 지역적, 풍토적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주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색채 심리라고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 색채의 주관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색채는 망막에 떨어진 빛의 자극에 의해서 우리가 대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빛에 의해서 눈을 통해 그 다음에 망막이 맺힌 상을 보고 망막의 상에서 대뇌까지, 아, 이건 빨간색이네, 이건 노란색이네, 이건 파란색이네, 이렇게 인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색채의 시각적 효과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개인의 경험, 주위 환경, 문화적 배경, 지리적, 지역적, 풍토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빛의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색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색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색이 녹색으로 보여야지만 자,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이 녹색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손을 들어서 저는 녹색이 아니라 저는 빨간색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녹색에 대한 이상이 있는 거죠, 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색각 이상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하는데, 자, 녹색으로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칠판에 녹색을 보고 나서 사람마다 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난 이 녹색을 보면 풀이 생각나고, 나는 이 녹색은 칠판에서 항상 봤기 때문에 칠판이 생각나고, 이 녹색을 보면은 뭐 나뭇잎에 있는 여름에 한참 막 우거진 나뭇잎이 생각이 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계 경험에 따라서 내가 자주 보고 자주 접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색채의 주관성을 가지고, 자, 페흐너의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페흐너란 사람이 자, 무채색을 가지고 칠판에다가, 회전판에다가, 얘는 무채색이에요. 자, 무채색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과 검은색과 회색을 여러분 무채색이라고 하죠. 자, 이 무채색으로 된 거를 가지고 회전판을 돌렸어요. 뭐 회색이 됐든 흰색이 됐든 뭐 검은색이 됐든 해서 이 세 가지의 무채색을 어느 것을 골라도 이 세 가지의 무채색을 사용하여 회전판이 칠해진 것을 돌렸는데, 자, 무채색을 돌렸는데 무채색이 보여야겠죠. 자, 그런데 페흐너라는 사람은 무채색에 칠한 이 원판을 돌렸더니 유채색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채색은 색이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돌렸더니 유채색이 보인다는 거죠. 유채색. 자, 유채색은 뭐예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뭐 보라색 이런 것들을 유채색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하고는 전혀 다른데 무채색이 칠해진 회전판을 돌렸더니 유채색을 경험했다. 그거는 뭐예요?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색채의 주관성에 해당하는 페흐너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한 페흐너의 효과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영국과 베남의 팽이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 팽이에다가 팽이에 회전판을 돌렸어요. 회전판을 돌렸는데, 자, 이 회전판을 돌렸더니 회전판이 빠르게 회전을 하면서 백색광 아래서, 우리 백색광 뭐예요? 백열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백색광 아래서,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에는, 자, 녹색, 청색, 청록색, 녹색, 황록색 이 순서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청색, 청록색, 그 다음에 녹색, 황록색 이런 순으로 나타났는데, 시계 반대 방향을 돌렸더니 얘 나타나는 현상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황록색, 녹색, 그 다음에 청록색, 그 다음에 청색 이 순서대로 나타난다라고 이 사람은 영국의 베남의 팽이를 여러분들이 주관적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세계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눈은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주관적인 색채 감각을 일으키는 걸 색채의 주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각 효과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색채의 주관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오죠. 베남의 코마에
자, 위에 보시면 배남의 코마는 유채색의, 아니 무채색의 팽이인 거죠. 자,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페은어의 벤함의 원반이라고 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무채색을 가지고 돌렸는데,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청색, 청록색, 녹색, 황록색 이렇게 나타나고, 왼쪽 시계방향 반대 방향으로 돌렸더니 거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무채색인데 유채색을 경험했다는 거죠. 자, 배남도 마찬가지죠. 무채색의 원판, 칠해진 원판을 돌렸는데 유채색을 경험했다. 이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주관적인 현상을 색채의 주관성이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기억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억색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색 경험에 의해서 기억하고 있는 색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나나라고 하면은 뭐예요? 노란색을 떠올리죠. 사과 하면 빨간색. 뭐 예전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사과는 빨가면 뭐죠? 그 사과는 빨가면 이런 옛날에 나왔던 게 있죠.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또 헷갈려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항시 입에 뭐 달고 다니고, 뭐 사과는 빨간색이야. 사실 사과는 뭐 종류마다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죠, 색이. 근데 우리는 사과는 항상 빨갛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나나는 항시 노랗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바나나는 녹색도 있고 연노란색도 있고 완전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에 막 검은, 그 오래되면은 검은색 점박이가 막 생겨서 조금 더 노란색이 갈색빛으로 띄는 것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뭐 아오리 사과는 뭐 품종에 따라서 녹색도 있고 살짝 주황색도 있고 살짝 노란색도 섞여 있고, 완전 빨간 홍옥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 사과는 완전 빨간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사과는 무슨 색? 빨간색. 바나나는 무슨 색? 노란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나타내는 거, 무의식적 추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색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색 경험이라고 하면 뭐 문화, 정치, 사회 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영향, 지역, 뭐 풍토, 가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나타났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보시면 뭐 사과를 생각하면 빨간색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뭐 칙칙한 뭐 주황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들이 있죠. 자, 근데 이런 기억색을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기억색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를 해서 히트친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 바나나, 제가 아까부터 자꾸 얘기를 했지만 바나나는 무슨 색이에요? 무의식적으로는 다 노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무의식이 아니라 바나나는 그냥 노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뒤집을 만한 광고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죠? 자, 바나나는 항상 노란색이었죠. 예전에 우리 목욕탕에 자주 갔었는데, 자, 어릴 때 목욕탕에 가면은 저는 항상 이 바나나 우유를 하나씩 들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바나나 우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뭐 언니죠. 뭐. 그런데 기억색을 가지고 뒤집은 광고가 기억색에 바나나는 노랗다 라고 했는데, 어느 회사에서 바나나의 먹는 부분의 색은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흰색이죠, 흰색. 껍질을 이렇게 다 까고 나면은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껍질 까놓으면 안에 있는 거는 흰색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바나나의 먹는 부분은 흰색인데 왜 바나나 우유가 노란색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흰색이 나왔는데 노란색이 나온 건 어떻게? 색소, 인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웰빙 바람을 타고, 자, 바나나의 먹는 부분의 흰색을 가지고 우리는 100%의 바나나의 원료를 가지고 사용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우리 보면 바나나 우유의 또 대표적인 거 노란색이기도 하지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데 이런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바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진 거를 그려져 있고, 여기가 원래 하얀색인데 여기가 속이 이렇게 비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죠. 흰색 우유를 비치게끔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좀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죠?